안녕하세요. 도쿄에 살고 있는 박씨 아저씨, 도쿄 박저씨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쿄의 한 달 생활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인 가구의 생활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부터 계속해서 세대 인원별 평균 생활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20만 엔 정도 있으면 도쿄에서 한 달 동안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집세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24만 엔 정도 있으면 둘이서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집세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집세에 의해서 전체적인 생활비가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는 저희의 2인 가구 시절의 생활비를 가지고 비교를 좀 해드렸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집세를 포함해서 한 달에 49만 원 정도씩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인 가구의 생활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평균적으로는 28만 원 정도 있으면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어떤지 한번 저희 생활비도 함께 비교하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도쿄에서 거주 중에 있고 도쿄는 6년, 일본은 7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잘 모른다는 거,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는 재미나 참고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인 가구의 생활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인 가구, 여기가 3인 가족의 평균 생활비인데요. 둘 다 집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2인 가구는 약 24만 엔, 그리고 3인 가구는 약 28만 엔 정도 있으면 한 달 동안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 화면 멈춰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3인 가구 평균 생활비로 28만 엔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에는 집세, 저축, 투자 비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인 가구가 살게 될 집의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3인 가구를 구성하는 아이의 연령 등에 의해서 이 생활비들이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 달 생활비를 상정할 때 48만 원이라고 잡아봤거든요. 그 이유는 3LDK의 집에서 한 달에 20만 원씩 내면서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을 해서 48만 원이라고 잡아봤거든요. 28만 원 더하기 20만 원 해가지고 48만 원이라고. 그래서 48만 원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후 48만 원의 금액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세전 급여로서 약 60만 원 정도를 벌어야 되거든요. 60만 원 벌면 세금 다 떼고 48만 원이 남는다. 연 수입으로 환산을 해보면 720만 원 정도 됩니다. 720만 원 정도 벌면 1년 동안 사는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도 보너스 제외라고 해놨는데 아무래도 보너스를 포함한 금액이 720만 원인 경우라고 한다면 모든 금액을 생활비에다 다 때려 넣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빡빡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너스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 정도 금액은 확보가 돼야지 보너스를 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를 제외한 금액으로 생활비를 확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함께 사는 아이의 성장과 함께 생활비라든지 지출되는 비용들이 점점 더 상승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집을 사는 게 이익일지도 무슨 얘기냐면 매달 20만 원씩 집세를 낸다는 게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1년이면은 2,400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지불하는 월세 금액이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게 되는 금액보다 크다면 집을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지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은 도쿄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도쿄 23구의 중고 맨션 가격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많이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그래프가 상승하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시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운 좋게도 이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샀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또 막 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집 사고 이러는 게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버블인지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출 금리가 또 오른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20만 원씩 계속 내면서 10년이고 15년이고 산다는 거 생각해 보면 솔직히 좀 겁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집을 살지 아니면 계속해서 렌트를 하셔서 사실지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쪽이 더 이익인지.
이전 영상에서 2LDK 맨션의 월세 금액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도 3LDK 맨션 월세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는 bunkyok구의 맨션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시세를 한번 알아보죠. 일단 가지고 온 거는요. 집세로 20만 원 정도를 지금 상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맞는 맨션을 좀 찾아봤어요. 33년 된 맨션이고요. 71평방미터. 이 부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 평방 밀리미터로 해놨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실수가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평방미터였다는 거. 아무튼 71평방미터에 21.5평이죠. 제가 보기엔 엄청 넓은 것 같아요. 도쿄 기준이면 이 정도면 진짜 넓은 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한국에서 보기엔 상당히 좁아 보일 수는 있는데 일본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넓은 편이라는 거. 그리고 역 도보 5분에서 8분 정도 되고요. 한 달에 집세가 19만엔, 그리고 보증금 19만엔, 사례금이 없는 곳이었어요. 또 하나는 여긴 28년 된 맨션이래요. 아까보다는 조금 좁은데 63평방미터고 19.1평 정도 되고요. 역까지는 도보로 9분에서 12분 정도. 그리고 한 달 집세가 20만 원이고 보증금 사례금이 다 한 달치씩 들어가 있는 이런 집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20만 원 정도 내면 이런 데서 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좀 더 저렴한 지역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신축 맨션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건 뭐 33년이든 28년 된 맨션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신축 맨션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월세 시세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신축 맨션이고요. 65평방미터에 약 20평 가까이 되고요. 역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한 달 집세가 26만엔, 그리고 보증금이 한 달치, 사례금이 세 달치. 어마어마하죠.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다들 좀 중고 맨션보다는 신축에 살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무튼 세 달치나 들어가 있어요. 세 달치. 저 같으면 이런 데 못 살 것 같아요. 일단 월세도 상당히 센데 거기에 사례금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많이 부담스럽네요. 또 하나 보면은 여기도 신축이고요. 여기는 23평형 정도 되네요. 역까지는 도보로 7분에서 18분 정도 걸린다는 거. 이게 지금 몇 분에서 몇 분 정도 나오는데 주변에 역이 2개나 3개 정도가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가장 가까운 역은 7분, 가장 먼 역은 걸어서 18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집세가 30만 엔, 보증금이 30만 엔, 그래서 사례금은 45만 엔으로 한 1.5달치 되겠습니다. 다들 신축이다 보니까 상당히 비싸죠. 그런데 이런 집들도 입주자들이 있나 봐요. 다음으로는요, 한국 기준으로는 적어도 30평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30평 정도 되는 맨션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약 31평 정도 되고요. 33년 된 맨션이 되겠습니다. 야, 이런 데는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도쿄에서 이 정도면 진짜 큰 편 아닐까 싶어요. 9분에서 17분 정도 거리에 여기 있고요. 한 달 월세가 54만 원이라고 하네요. 보증금, 사례금이 다 한 달치씩. 뭐 이 정도는 알겠어요. 뭐 넓으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매매가를 한번 봤는데 2억엔 정도 된다고 하네요. 비싼 건지. 저한테는 비싼 금액인데 이게 한국 기준이면 비싼 건지 저렴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정도는 내야지 30평 정도 들어갈 수 있대요. bunkyok구에서. 다음으로는 제일 저렴한 거 가지고 와봤습니다. bunkyok구에서 3LDK 맨션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거 가지고 왔습니다. 51년 됐고요. 약 16평 정도 되는 곳이고 여기까지는 한 8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대요. 한 달 월세가 13만 엔, 그리고 보증금 사례금이 한 달치씩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저렴하죠. 13만 엔이래요. 근데 아무래도 오래된 맨션이다 보니까 구조라든지 시설들이 좀 낙후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bunkyok구 맨션들에 대해서 약간 알아봤는데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요, 3인 가구 평균 생활비 내역에다가 저희 세 식구 생활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평균 생활비 내역이고요. 여기가 실제로 저희가 2023년도에 한 달 평균 생활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3년도 생활비를 전체 평균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61만 2천 원이 나왔네요. 3인 가족 평균 생활비 같은 경우는 집세를 20만 원으로 잡았을 경우에 48만 4천 원 정도가 나오죠. 약 13만 원 정도를 저희가 더 썼네요.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저렴하죠. 월세가 아니라 저희 집을 샀었기 때문에 집세가 좀 저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쿄도 bunkyok구에 살고 있고요. 또 여기까지는 도보 한 5분 정도 2LDK이고요. 60평방미터로 한 18평 정도 될까요? 상당히 좁죠. 그렇다 보니까 더 저렴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집을 샀던 시점이 2018년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상당히 저렴한 시점에 구매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대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낮출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지하철 타고 걷는 시간 다 포함해서 한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대출금, 상환금이랑 그리고 관리비, 수선비 전체 다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라는 걸 아마 일본에서 살고 계신 분이라면, 자기 집을 사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여기 색깔 칠해 놓은 부분들, 식비, 일상용품 비용이라든지 보험료, 그리고 오락비 관련해서 평균보다 상당히 저희들이 더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하나는 저나 와이프나 둘 다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거의 모든 식사를 집에서 다 해 먹죠. 가끔 가다가 시켜 먹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집에서 해 먹는다는 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집에서 먹다 보니까 식비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아이도 생기다 보니까 아이한테 쓰는 지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식비라든지 특히 일상용품, 아기 용품들에 대해서 지출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들이 많이 생겨요. 예전엔 들지 않았던 의료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아이 관련된 보험이라든지, 제 관련된 보험이라든지 신규로 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지출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여행을 많이 다닌다, 이런 부분인데, 그 둘이 있을 때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 핑계 대고 더 가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한번 되돌아봤더니 작년에는 오키나와에 2번 다녀왔고요. 한 번은 장인 장모님까지 모시고 5식구가 같이 다녀왔고요. 한국에 2번 갔다 왔고, 그리고 카루이자와랑 디즈니랜드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멀리 다녀온 내용들일 뿐인 거고, 가까운데 근교는 또 2주에 한 번이고 한 일주에 한 번이고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비용에는 저축이나 투자 비용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인 가족에서 3인 가족이 되면서 지출 내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참고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일본 이민 오셔서 처음에는 혼자 계시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되실 거고, 또 아이를 낳게 될 거고, 그런 변화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참고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가 저희의 실제 2019년도 한 달 평균 생활비가 되겠고요. 여기가 2023년도 한 달 평균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합계 금액은 2인 가구일 땐 48만 7천엔, 3인 가구일 때는 61만 2천엔. 그래서 2인 가구일 때에서 3인 가구가 되면서 한 달에 12만 5천엔 정도를 더 쓰게 된 것 같아요. 원인은 뻔하죠. 아무래도 딸내미가 태어나면서 2인 가구에서 3인 가구로 변화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한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육아로 인한 가사 증가, 이거 무슨 얘기냐면 둘이서 있을 때 하던 설거지, 빨래, 청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가 생기면서 그 양이나 빈도가 훨씬 더 증가했다라든지, 그로 인해서 전기를 더 많이 쓰거나 그랬던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 용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새로운 걸 사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큰 건 이 가족여행 비용 증가가 좀 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저랑 아내랑도 둘만 있을 때도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칸센이든 비행기든 2명분만 예약을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딸내미가 있다 보니까 3명분을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세 식구가 어디 여행을 가면 호텔을 잡을 때 스위트룸을 잡거나 아니면은 방을 2개를 잡거나, 왜냐면 제가 코를 정말 심하게 골거든요. 저랑 딸내미랑 아내랑 이렇게 자다 보면은 제가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딸내미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디 호텔을 가거나 그러면은 스위트룸처럼 공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아예 방을 2개를 잡거나 해서 자지 않으면 딸내미가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 비용들도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호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오락비들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된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저런 요인들 때문에 저희는 2명일 때보다 3명일 때 사용하는 금액이 12만 5천엔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하면서 도쿄 한 달 생활비 이야기 시리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집세 포함해서 20만 원 정도 있으면 한 달 동안 도쿄에서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 없다라고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24만 원이 되겠는데요. 집의 위치와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크게 변동폭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세 포함해서 49만 원 정도 쓰면서 당시 살았다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거를 연수입으로 환산을 해보면 68만 원 정도를 벌면 세금 떼고 49만 원이 남아요. 이거를 곱하기 12를 해보면은 820만 원 정도 벌면 두 식구가 도쿄에서 1년 동안 아주 여유롭게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 없다라는 부분들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저축이나 투자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8만 원 정도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디에 살고 집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크게 생활비가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실제 생활비도 같이 안내를 드렸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3인 가구 61만 원씩 한 달에 지출을 하면서 작년에 살았습니다. 이걸 연수입으로 환산을 해보면 84만 원을 벌면 세금 떼고 61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하는데 이걸 곱하기 12개월 해보면 약 1010만 원 정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1010만 원 정도 벌면 세 식구가 도쿄에서 풍족하게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축과 투자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절대로 보너스를 포함한 금액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보너스를 제외한 금액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여기서 남기시고 그리고 보너스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축이나 투자 이런 쪽으로 돌리시면 풍족함 플러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장, 대비 이런 부분들도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런 금액들을 혼자 벌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보너스까지 포함하면 1,300만 원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벌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발 부디 일본에 오시면은 맞벌이 계속해서 하시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워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디 맞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는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